안녕하십니까. 핵심 이론 중간고사 해설 강의 담당을 맡은 민법의 정동섭입니다. 벌써 시작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금방 3월달 되고 갑니다. 이번 핵심 중간고사는 그 민법 총칙 부분, 전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물권법, 점유권까지 정리를 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문제 지문은 좀 약간 길긴 한데 실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위주로 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차분히 정리를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개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몇 개 이 지문이 옳고 그름인지 그걸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1번부터 해서 정리를 해 드릴 건데요. 자, 1번 문제 한번 봐보실래요? 우리가 보통 법률이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요. 작년에도 한 문제가 배정이 됐죠. 종합으로 해가지고. 목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확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유효하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법률 목적이 불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불능은 원시적 불능이 있고 후발적 불능이 있거든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인데 원시적 불능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 그러면 당연히 이건 무효가 되겠죠. 무효가 되는 거고 후발적 불능은 뭐가 되는 거죠? 유효가 되는 거죠. 두 개를 갈라쳐야 되는데 모두 무효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됩니다. 세 번째 법률의 목적이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도 자 원시적 그랬습니다. 자 매도인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라고 돼 있죠. 알 수 있었다면 언제나라고 하는데 이 언제나가 틀린 부분이죠. 이 계약상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으려면 매도인에게 어떤 악의라든지 과실이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매수자에게는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있어야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지 여기처럼 매도인이 악의가 있거나 과실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3번도 틀린 지문이 되죠. 자, 4번에 당사자가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이행의 목적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험 부담이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채권자 위험이 아니죠. 우리는 원칙은 채무자 위험 부담을 따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은 채무자 위험 부담이지만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그건요. 약속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원칙은 채무자입니다. 5번의 법률의 목적이 일부분만 무효다. 자, 일부가 무효다 그러면 원칙을 묻습니다. 그러면 전부가 무효인 거죠. 일부만 무효다라면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정답이 됩니다. 자, 2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2번.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역시 틀린 거를 묻습니다. 요게 설명 중 틀린 거 그랬는데 요 반사회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3조에 해당이 되느냐, 103조에 해당이 안 되느냐 그걸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강제집행하고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은 103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건 좀 조심하세요. 부척관계, 그 다음에 해제 조건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건 103조 위반이 되는 거죠. 만약에 부척관계를 종료하면서 정지 조건을 들였다 그러면 유효가 될 수는 있지만 해제 조건이 나오면 무효. 세 번째 부정행위 용서대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행위 용서대가는 당연히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이건 틀린 지문이죠. 이건 103조 위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정답이 되네요. 틀린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에 매도인이 여기 양도담보네요. 양도담보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증여 과정에서 불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불법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강박이라고요. 강박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강박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대표적으로 103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비진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비진이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박은 103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세 번째 문제인데 불공정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인데요. 작년 31회 때도 한 지문 정도가 실렸던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문제를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자, 틀린 걸 찾으라 그랬습니다. 자,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공박이란 말 나오잖아요. 공박은 당연히 본인, 우리가 대리인이 들어갔을 때 본인이 기준이지만
공박은 경제적인 거, 정신적인 거 상관없다 그랬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궁핍하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궁핍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적, 그다음 정신적 상관이 없네요. 자, 이번에 피해 당사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제 사정을 알았다라고 돼 있죠. 이를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폭행이 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없었답니다. 당연히 없었다면 불공정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옳은 정답이 됩니다. 3번 기부행인데요. 여기는요. 자, 기부행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증여, 기부행위, 무상행위라고 하는 거 있죠. 당연히 불공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가 틀린 정답이 되네요. 경매도 당연히 뭔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대리인 나왔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 불공정에서 가장 많이 답이 되는 지문 중에 하나이긴 한데, 자, 원래 대리에 의해서 불공정이 이루어졌다면 공박은 누구를 가지고 기준을 하죠? 본인이죠, 공박은요. 본인이고, 그 다음에 대리인을 가지고 기준하는 게 뭐가 있어요? 경솔하고, 그 다음에 무경험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애울 때는 무경험할 때 경무대, 요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이 기준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박은 본인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옳은 정답이 되네요.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세 번째가 정답이 됩니다. 자, 4번에 오시면 통정의 표시거든요. 자, 갑은 이번에 통정의 표시는 작년 31회 때는 보호되는 삼자를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올해 실제 문제가 나온다면 이 사례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사례형을 꼭 한번 정리를 해서 외울 필요가 있어요. 사례형은 이해를 하지 말고 외우는 게 좋아요. 이렇게 딱 가다 나올 수 있는 지문을 정리해 놓고 외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자, 갑의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대비해서 친구인 을과 짜고라고 했죠. 요 짜고라는 의미가 뭐예요? 통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정했다. 통정하고 자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을에게 자, 이전 등기를 해 두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요건 통정이니까 이 등기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죠. 108조 해당이 되니까. 그런데 을은 등기 명의된 걸 기화로 해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자, 옳은 걸 찾으라 그랬거든요. 옳은 거다. 자, 일본의 제3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3자가 가장매매란 것을 알고 취득했습니다. 알고라고 돼 있죠. 알고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악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 선의 제3자는 보호될 수 있지만 악의 3자는 보호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매매한 당사자가 누구겠어요? 자, 예를 들면 여기는 지금 당사자라면 갑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갑은 여기 있네요. 갑은 제3자에게 뭔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건 옳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네요. 자, 이번에 제3자가 선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제3자가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보호되는 거니까.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그 이후에 가장매매란 것을 알게 됐다라고 돼 있어요. 알게 됐다. 그럼 원래 선의 3자는 보호가 되는데 그 이후에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제3자가 스스로 이 가장매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좀 이게 이설은 있습니다만 일단 판례는 뭔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의 3자는 원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요게 통정이란 걸 나중에 알았다. 그럼 이걸 스스로가, 3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정답이니까 2번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3번이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제3자가 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악의는 보호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갑의 채권자가 누구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가칭 A라고 합시다. 그래서 갑의 채권자는 자, 갑이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의를 회복하지 않는 경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틀렸죠? 여기다가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해서 말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대의권이 가능하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틀린 지문이죠. 자, 갑과 을 사이 매매가 있습니다. 가장매매이기 때문에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무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선의일 때는 보호가 될 수 있고 악의일 때는 보호가 안 되거든요. 선악에 따라서 보호 방법이 정해질 수 있죠. 108조 2항에 갑과 을 간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겐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번의 제3자가 선이랍니다. 그러면 권리를 보호한 거죠.
그러면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전득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악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이 전득자는 소유권을 보호할 수가 있죠. 일종의 그 원폐물 법칙이라는 거 있죠. 앞에가 살면 뒤는 산다는 거죠. 그럼 선이 병이었으니까 그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당연히 뒤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전득자에게 무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이걸 보면 이건 원폐물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원폐물 법칙을 갖다 놓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 4번은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됐네요. 반드시 가장매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다음 문제 5번을 좀 볼까요? 5번은 차고에 관한 문제이긴 합니다. 이 차고가 작년 31회 때 기출을 시켰어요. 근데 워낙 양이 많기도 하고요. 이 차고는 어느 정도 뭔가 그 의사표시는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는 문제이긴 하기 때문에 꼭 꼼꼼히 좀 한번 체크할 필요는 있습니다. 낱개로 하나 둘 종의 지문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통째 문제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자, 옳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법률에 관한 착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률에 관한 착오를 여러분들은 양도소득세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양도소득세가 법률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옳은 정답. 그래서 5번은 정답이 1번이 정답이 됐네요. 자, 이번에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대한 과실 유무입니다. 자,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 없음을 입증한다. 잘못됐죠? 표의자는 중요 부분을 입증하는 거고요. 상대방, 표의자의 상대방이 누구를요? 중과실을 입증한다. 예, 그래서 요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세 번째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를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 자, 착오는 불법이 아닙니다. 착오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사기나 강박은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착오는 손해배상이란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의 시가란 말 나오거든요. 요 시가, 가격이잖아요. 시가는 착오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기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를 가지고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착오에 해당된다. 틀린 지문이고. 5번에 매도인이 매수의 중도금 지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했다. 이것도 지금 31회 때 역시 기출이 된 문제이긴 하지만 요 근래 거의 한 4번 정도가 나온 지문이에요. 이 5번 지문이. 이 지문은 민총으로 나올 수 있지만 계약법으로도 한번 29회 때인가요? 30회 때인가 기출된 지문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할 필요는 있습니다. 적법하게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누가요? 매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냐? 이게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있습니다. 이거냐면 착오가 아니라 계약이 채무불능 계약이 해제가 되면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손해배상을 면하기 위해서 매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해버리면 손해배상을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자가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다 하더라도 매수자는 계약을 착오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결국 5번은 1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자, 6번에 보면 하자 있는 의사표시 옳은 건데요. 우리가 하자다 그러면 사기 강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기에 의해서 성립하려면 표의자의 기망, 속인다, 그릇된 관념을 심어주는 거죠. 착오에 빠뜨리는 고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착오에 기해서 의사표시를 하려고 하는 고의, 즉 이걸 이중매매라 그래요. 이중매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래 우리가 과실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과실에 의한 사기 강박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죠. 2번에 부정한 이익입니다. 부정한 이익 고소고발입니다. 그럼 원래 고소고발은 사기가 될 수는 없지만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강박행위를 했다. 이건 강박이 될 수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여기는 해당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해당된다. 틀린 거다. 그래서 고소고발은 원래 아니에요. 근데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한다면 당연히 강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틀린 지문이고요. 자, 법률이 성립 과정의 강압이라는 게 뭐예요? 강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강박은 반사의 질서에 성립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성립될 수 없다라고 해야 되죠. 강박은 103조 위반이 아닙니다.
자,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자, 피용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피용자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 자, 피용자는 우리가 3자 사기 강박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 기망 사실에 대해서 선이 무과실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선이 무과실이기 때문에 표의자는 당연히 취소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 3자 사기가 되고 여기에 상,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상할 수가 있어야 취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번의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제3자 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매계약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지문이 틀린 거죠. 원래 계약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자, 7번. 우리가 보통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대리권의 범위를 자주 내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자, 옳은 것을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개인지 문구라는 거죠. 몇 개인지. 자, 기억해 보니까,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당연히 부동산이라는 것은 내가 매수를 권한을 줬으면 매수가 되면서 그 대리권의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가지고 이걸 다시 판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 별도로 뭐예요? 수권을 받아야 됩니다. 수권을 받아야 되지 수권 없이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또 니은번에 그래서 틀렸고 니은번에 어떤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하면 계약 체결의 대리권은 물론이고 자 해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 해제권 여기 일명 요 해제나 또는 취소권이 있어요. 요런 것들도 전부 다 뭐예요? 수권을 별도로 받아야 되지 일체의 처분권을 갖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별도로 수권을 가져야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금계약 대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틀린 질문이죠. 이것도 수권을 받아야 되죠. 예금계약의 관리를 맡겼는데 이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다.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X. 자, 그 다음에 니을번. 매매계약이라고 되어 있네. 체결에 관한 대리권,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자, 매매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옳은 정답이 됩니다. 옳은 정답,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미은의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 소비대차이 일종의 뭔가 대출 같은 걸 생각하면 되는데 대리권을 이음받은 자는 그 계약에서 발생한 이자 같은 거 있죠? 당연히 수령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매매계약을 위임했을 때도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이자 같은 걸 받을 권한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되네요. 그렇죠? 3개는 틀렸고 2개는 옳은 정답. 그래서 2번이 되는데요. 여긴 니을하고 그 다음에 미음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개라고 되면 돼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네요. 대리권의 범위는 꼭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8번. 자, 갑의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되어 있죠. 이 협의의 무권대리도 원래 사례형으로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숙지를 하고 가실 필요가 있는데 자, 무권대리 의리. 선이 병이라고 되어 있네요. 선이 병에게 매도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래 갑, 그 다음에 무권대리 을, 그 다음에 병. 그렇게 되는 거죠. 갑,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병 그래요. 여기 지금 무권입니다. 자, 옳은 걸 찾으라 그랬습니다. 자, 1번에 자, 병이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를 했는데요. 그 기간에 확답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확답을 하지 않았다면 병은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틀린 지문이네요. 왜 그러냐면 자, 만약에 최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답을 하지 않았다면 이건 뭘로 볼 수 있는 거죠? 거절로 당연히 보죠. 그럼 거절을 보기 때문에 갑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자, 틀린 지문이고 두 번째. 갑이 을에게 있습니다. 을에게 추인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 갑은 그 사실을 모른다라고 돼 있죠. 모르는 병에게는 이 이행을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어요. 추인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고요.
자, 갑이 을에게 추인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병은 추인 사실을 알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을에게 추인의 의사를 표시했다. 병은 추인의 사실을 알기 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요 2번하고 연결되는 거죠. 알기 전까지. 아무리 갑이 을에게 추인했다 하더라도 상대방 병이 그걸 모르는 상태라면 추인을 주장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병은 처리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옳은 정답이 됩니다. 본인이 을에게 무권들에게 추인해도 상대방이 그걸 모르면 추인을 주장 못해요. 그 사이에 상대방이 철회권이 들어오면 철회권을 우선시켜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네요. 4번에 자 병입니다. 병이 적법하게 계약을 철회했다 하더라도 철회했네요. 그럼 이건 당연히 뭔가 이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이건 그럼 갑은 계약을 추인하여 병의 상대로 계약을 청구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요 철회권하고 요 추인권은 효과가 상반돼요. 그래서 철회권은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고 추인권은 소급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권리를 먼저 행사하냐에 따라서 무권들의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상대방이 뭐 했어요? 처리했죠? 그럼 본인은 추인할 수 없습니다. 자, 갑은 자, 을의 무권들의 행위에 대해서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냐고 이를 장기간 방치했다. 자, 이 장기간 방치한 게 추인으로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는데요. 당연히 판례에선 추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방치나 형사소추라고 하는 거 있죠.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건 추인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지금 8번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꼭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충분히 별 5개짜리도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9번.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우리가 권한을 넘는다라고 하는 건 126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권한을 넘는 표현들을 찾는 방법인데요. 틀린 걸 찾으라고 했는데, 자, 3번 보면 대리인이 기본 대리권의 내용 또는 행위와 다른 종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권한을 넘는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지금 이게 정답 틀린 지문인데요. 이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담보로 을에게 자, 저당권을 설정해서 1억을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요 상대방에 가서 뭐예요? 저는 갑에 드린 을입니다. 라고 현명을 했겠죠. 그리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제출을 했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상대방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일 거고요. 자, 근데 요 을이 1억을 빌려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얼마를 빌렸냐면 1억이 아니라 3억을 빌렸다. 그럼 이건 동종이잖아요. 권을 넘는 거. 근데 저당을 잡으라고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매매를 해버렸어요. 그럼 기본 대리권은 저당인데 지금 권한을 넘는 것은 매매가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당신이 책임지세요 라고 갈 수 있겠냐 이거죠. 가능하다. 그래서 기본 대리권, 여기 말하면 우리가 기본 대리권이 있잖아요. 여기 기본 대리권하고 요 권한을 넘는 행위, 요 권한을 넘는 행위는 반드시 동종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종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4번에 자, 토지거래, 아니 10번에 이건 갑은 토지거래입니다. 토지거래면 우리가 유동적 무효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자,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을 1천만 원, 중도금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대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을 몰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건 당연히 뭐가 되죠? 이건 유동적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효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무효인데 나중에 뭐가 돼요?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옳은 걸 찾으라 그럽니다.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거냐? 갑과 을 쌍방이 자,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했다 그랬습니다. 명백히 했다 그랬어요. 야, 우리 허가 받지 말자. 허가 받지 말자. 우리가 잠탈 배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때는 당연히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아예 얘는 확정적 무효다라고 해요. 그래서 1번이 옳은 정답이 됩니다. 2번에 갑은 유동적 무효 상태. 유동적 무효라면 아직은 우리가 허가를 안 받은 거죠. 자,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는데 있다로 고쳐놔야 돼요. 왜냐하면
요걸 해약금 해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행 착수, 또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행 착수로 보지 않습니다. 판례가. 그래서 해약금 해제가 가능합니다. 3번의 을은 매매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한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이 계약금 반환은 안 된다. 자, 여기 보면 요게 지금 해약금 해제거든요. 2번 지문은. 그래서 해약금 해제는 가능하고요. 계약금 반환은 청구할 수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허가를 받으면 확정적 유효가 되잖아요. 소급해서. 그럼 계약이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아 버린다면 이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어요.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해약금 해제는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앞뒤 잘 조절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갑은 을의 중도금 이행이 있을 때까지 허가 절차 협력 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X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허가가 우선이에요. 이걸 먼저, 요거 선이에요. 먼저 선이고 그 다음에 중도금 지급이나 잔금 지급이 후 이행 관계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는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여기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허가를 먼저, 협력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을의 중도금 지급은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중도금 기일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계약을 몰수한다. 틀렸는데요.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란 말이에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중도금이라든지 잔금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무효니까. 계약 자체가 지금은 무효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지문입니다. 자, 결국 정답은 1번 옳은 거고요. 나머지는 다 틀린 건데요. 틀렸다 하더라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지문이 상당히 중요한 지문들이기 때문에. 자, 11번을 보시면요. 자,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자, 무효행위 추인은 139조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전에 무효나 취소는 각각 한 문제씩 배정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30회 때는 대략 3문제가 배정이 됐었고요. 31회 때는 2문제가 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3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 민법 총칙에서 무효와 취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무효 취소를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1번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네요. 당연히 추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추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즉 우리가 103조, 강행법규, 그다음에 불공정 법률행위죠. 얘들은 절대적 무효의 대표적인 것들이잖아요. 얘들은 추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건 옳은 정답이고, 자, 무효의 이중매매라고 되어 있네요. 이중매매라면 우리가 보통 적극 가담을 한 거죠. 그럼 적극 가담은 103조 위반이 된 거거든요. 103조에 위반이 된 거예요. 그럼 적극 가담한 경우에 이를 추인한다라고 하는 거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건요.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니까 2번이 정답이에요. 절대적 무효는 우리가 보통 103조 강행법규 불공정 법률행위 추인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에 의해서 당연히 새로운 법률행위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무효 원인이라 그래요. 무효 원인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종료가 돼야 돼요. 종료가 되어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4번의 무효 행위는 예외적으로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무효 원인 후회가 해야 된다는 거. 취소 행위도 추인을 하려면 취소 원인 종료가 되듯이 똑같습니다. 자, 5번. 허위 표시는 각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서 허위 표시 통정이죠. 원래 허위 표시는 무효잖아요. 합의에 의해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면 소급하여 행위시까지 유효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무효행위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2번. 다음 중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 법정 추인 사유를 물어볼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상청량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청구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추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청량은 추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는 상대방을 찾는 게 목적이에요. 상대방. 그러면 여기는 주어가 취소권자가 이렇게 돼 있고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럼 여기도 취소권자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에요. 상대방이 뭐 했다는 거죠? 양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추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번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3번. 법률이 부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건데요. 조건과 기한은 30회 때도 한 문제를 냈었고, 그 다음에 31회 때도 한 문제를 배정을 해요. 그래서 종합으로 해서 한 문제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은데, 좀 약간 어려워하는 부분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문들이 한 6, 7개 되거든요. 그것만 좀 읽어가지고, 외워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복골복처럼 찍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자, 옳지 않는 건데요. 자, 한번 봐보면, 여기 4번을 한번 봐볼래요? 지금 기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한은 누구에게 이익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채권자가 아니에요. 이건 채무자라고 해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채무자의 이익으로 본다, 이익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를 빼고 채무자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하나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옳은 정답들이거든요. 뭐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자, 그게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어요. 그럼 상대방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 당연히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조건이란 건 의사가 표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척관계 종료 해제. 그럼 당연히 전부가 무효죠. 만약에 부척관계가 정지조건이었으면 단절하는 거, 유효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기한은 소급여가 없어요. 당연히 뭔가 특약으로 의해서도 소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옳은 정답이죠. 우리가 조건이라는 거 있잖아요. 조건은 소급여가 있나요? 없나요? 조건은 소급여가 당연히 없어요. 근데 조건은 당사자가 특약을 하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부분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이었고, 5번에 보면 조건이 법률인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성취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불능조건이거든요. 불능조건이, 자, 여기 뭐가 좀 해지 조건하고 만났네요. 그럼 조건 없는 법률행위고 정지 조건하고 만나면 무효다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통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불능 조건이, 기성 조건이 있고요. 정지 조건, 그 다음에 해지 조건하고 나오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고, 여기는 조건이 없는 거, 여기도 조건이 없는 거고요. 여기는 무효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 부분들은 대각선이에요. 대각선이죠. 여기 무효, 여기도 무효, 여기 조건 없는 거, 여기도 조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외울 때 요거 부정이라 그래요. 그냥 부정행위는 무효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부정행위는 무효 요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는 대각선이기 때문에 금방 맞힐 수가 있는데요. 요 조문은 상당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건기한에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지문은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14번부터는 우리가 물권법으로 넘어오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갑이 이렇게 있어요. 갑이 점유하고 있는 X토지를 을이 침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14번 문제는 물권적 청구권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물권적 청구권. 자, 그럼 물권적 청구권인데, 자, 1번에 보면, 자, 갑의 을에 대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자, 점유물 반환이에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되고요. 이건 출소기간이에요. 이건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1년입니다. 1년. 1년이 지나버리면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안 돼요. 두 번째, 을이 선이라고 돼 있죠. 병에게 X 물건을 매도했다. 그럼 갑은 병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병이란 우리가 보통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하려면 선의자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어요. 선의자에게는 행사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선이라고 되어 있네요. 선인데 조심할 거. 지금 여기는 우리가 보통 청구할 때에 이건 점유권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점유권 연결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선이 병에게
넘어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선의병에게는 당연히 뭐예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인데요. 혹시 이 점유권이 아니라 여기에 뭘로 들어갈 수 있냐면 만약에 소유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소유권에 기한 요 반환 청구는 되냐? 반환 청구는 그럼 요건 가능해요. 요건요. 점유권에 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예, 소유권에 기해서는 반환 청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니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원래 갖춰야 돼요. 첫 번째는 침탈이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기 횡령은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선의 3자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어요. 다만 소유권에 기한 물청은 그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 점을 유념하고 계시면 될 겁니다.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번에 갑이 정소유 X 물건을 임차에 점유하였다면, 자, 임차하여 점유하였다면, 자, 정도 을에 대해서 점유 반환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갑이 X 정의 소유입니다. 정소유 X 물건을 임차하여 점유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정도 자 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임차라는 것은 물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채권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물권적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청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데 지금 정도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간접 점유자가 되겠네. 그죠? 정소유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넘어갔으니까. 지금 여 정소유라고 되어 있어요. 정소유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예요? 이 사람을 이렇게 간접 점유자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그럼 원래 정이라는 사람의 물건이었는데요. 이 물건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고 원래 여기에 누가 갖고 있어요? 점유권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임차권에 기해서는 반환 청구가 안 되지만 뭘 갖고 있는 거죠? 점유권에 기해서는 당연히 반환 청구가 되죠. 직접 점유자니까.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였으니까 간접 점유자가 될 거고 이걸 누가 훔쳐갔습니까? 자, 을이 훔쳐갔네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도 간접 점유자로 청구할 수 있고 요 갑은 임차권은 안 되지만 요 점유권으로 강의직원을 뭔가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 만약 갑이 을의 사기라고 되어 있네? 사기는 안 돼요. 침탈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 점유물 반환 청구권, 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1번에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침탈이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기, 그 다음에 강박, 뭐 횡령, 요런 것들, 요런 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죠. 침탈, 당한 날로부터 몇 년이에요? 1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의 특별 승계인은 안 돼요. 선의 3자에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정리를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요 14번 문제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아까 1년 들어왔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손해배상 안 되는 거죠. 이건요. 3자니까. 요 선의 3자. 선의 3자 청구할 수 없는데 있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간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건 사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이렇게 줄겨내는 부분은 아니지만 한 번 정도 유념을 하고 갈 필요가 있고요. 자, 15번. 다음 중 등기를 하여야 자,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를 짝지어진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교환계약은 등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계약이니까 등기해야 되고 자, 재단법인 요 출연자와 법인은 등기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경매 절차 그랬죠? 등기 안 해도 되고요. 수용 그러면 역시 등기 안 해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미은에 보니까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계약이에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청구를 구하는 소송. 요거 지금 이행 판결이거든요. 이행 판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죠. 우리가 형성 판결은 등기를 안 하지만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하여야
권리가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 합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합병은 당연히 등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기업과 미음은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등기를 안 해도 되네요. 그러면 정답은 기억하고 미음인가요? 기억하고 미음 5번이 정답이 됐네요. 여기요. 5번이. 자, 그 다음에 16번 등기의 추정력인데요. 이 등기 추정력도 좀 조심을 하고 계셔야 돼요. 31회 때도 문제가 배정이 됐는데요. 충분히 우리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등기 추정력 틀린 거 그랬는데요. 여기 등기 추정력은 지금 몇 번을 보시냐면 2번을 한번 봐볼까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게 아니랍니다. 그럼 건물에 관한 건물의 보존 등기자가 신축한 게 아니라면 당연히 추정력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추정력이 없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1번에 등기된 권리는 등기 명의에 있는 걸로 당연히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가 사망하기 전에, 자, 매매를 했다고 할까요? 매매를 했는데 등기가 넘어가기 전에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사망자 명의로 등기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요걸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 이야기하죠.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가능하다. 그래서 추정력이 있다는 겁니다. 4번에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인, 절차, 적법하게 격려된 걸로 주장할 수 있다. 4번이 전 소유자가 실제하지 아니었다. 허무인이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추정되지 않습니다. 왜? 전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경우는 당연히 2번이 정답이 됩니다. 17번 등기의 추정력하고요. 점유의 추정력을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틀린 건데요. 이런 스타일도 상당히 우리가 시험에서는 즐겨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유념을 하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점유는 뭐예요? 평온, 공연, 점유한 걸로 추정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보존 등기, 당연히 추정력은 깨집니다. 옳은 정답이죠. 자, 등기의 권리 추정, 적법 추정력이라고 하는 거 200조를 말하는데 이 부동산은 당연히 뭐예요? 적용되지 않죠. 권리 추정력은 동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 전 명의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인정이 되죠. 근데 3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요건 X가 됐네요. 요 3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뭐예요? 추정력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 추정력은 전 소유자, 현재 소유자, 3자, 에브리바디 누구에게나 추정력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자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요 4번은 틀린 정답이 되죠. 5번에 부동산 등기 명의인이 매도인 경우에 그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없는 점유자에 해당이 된다. 옳은 정답이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가 됩니다. 자, 18번에 보니까 점유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좀 잡다한 내용들이죠. 잡다한 것들, 이런 것들. 자, 옳은 걸 찾으라 그랬거든요. 자, 가사상 나왔네요. 영업상이라고 하는 거, 가정부, 가사도움이라고 하는 거죠. 영업상 사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타인은 간접 점유자가 되고 지시를 받는 자는 직접 아니죠, 이건요. 여기다 누구라고 해야 되죠? 점유, 보조자라고 써야 되는 거고요. 자, 점유 보조자는 당연히 뭡니까?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즉,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는 없지만 자력구제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간접 점유자도 점유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X가 됐죠.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입니다. 점유권이 당연히 있는 거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어야 되죠. 니을본의 점유권과 그 다음에 본권에 관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 점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면 본권을 가지고 재판할 수가 없고 또 본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다면 점유권을 가지고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옳은 정답이네요. 니을본은 옳은 거. 자,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자, 유치권은 당연히 물청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네요. 정답은 한 개네요, 한 개. 자, 1번 정답이 되죠. 자, 19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 점유를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타구별은 작년 31회 때도 당연히 지문이 실려요. 그래서 점유권에서는 자타하고 점유자, 회복자 관계 이 두 개를 꼭 테마로 잡아가지고 외울 필요가 좀 있는 애들입니다. 자, 먼저 타인 토지 분묘기지권 나오죠. 그러면 요건 타주 점유가 된다라는 것. 기억은 타주 점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소유 의사가 밝혔다. 요건 자주가 되고요. 소재가 불명해요. 자주인지 타주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럼 자주가 되고요. 자, 매도인의 점유. 자, 목적물 매매가 됐어요. 그럼 매도인의 점유는 당연히 타주로 가야 되겠죠. 그럼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매수했다. 자, 상관없어요. 타인 소유도 당연히 뭐가 돼요? 처분 권한이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매매는 요건 자주가 되는데요. 만약에 그런 건 있어요. 처분 권한 없음을 알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가 처분 권한 없음을 알고 이렇게 나오면 처분 권한 없으면 알고 나오면 이것은 타주가 돼요. 이건요. 근데 지금 여긴 타인 소유 물건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건 자주가 되거든요. 그럼 타주인 것은 지금 기억하고 그 다음에 니을 이렇게 정답이 되네요. 기억, 니을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을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됐네요. 이렇게. 자, 요거 박스 잘 찾아놓고 나중에 이거 조합해서 틀려버리면 안 돼요. 그 점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되죠. 자, 20번. 점유권에선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가시면 돼요. 점유자,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자, 1번에 점유자가 점유물 개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유익비가 포인트죠. 현존하고 있답니다. 당연히 선악을 불문하고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선의 점유자입니다. 선의 점유자가 과실 취득한 경우에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죠. 틀린 지문이네요. 3번의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 선타가 되네요. 선타는 전부 반환이잖아요. 현존이 아니라 여기는 전부 반환해야 됩니다. 선타. 선자일 때는 현존이지만. 자, 4번. 회복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할 경우 점유자는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항변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복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잖아요. 지금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결련성이 없어요. 결련성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당연히 유치권 항변이 안 됩니다. 유치권. 만약에 목적물을 이전해달라고 했다면, 목적물 이전이라면 당연히 뭐예요? 결련성이 인정이 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는 결련성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한 선의 점유자, 회복자에 대해서 현존이라고 되어 있죠. 현존해서 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복자에서 현존 배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자는 전부 다 현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고요. 지금 1번, 2번, 3번, 4번은 틀린 건데 점유자, 이 회복자 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숙지하고 가셔야 돼요. 자타구별까지. 자, 그래서 핵심 이론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정리가 다 됐는데요. 우리가 기말고사는 이제 소유권부터 해서 나머지 정리가 될 건데요. 민총하고 그 다음에 물권 지금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꼭 부탁을 드리는 것은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에 24개거든요. 24개를 마치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보통 자주 출제가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5년 동안 4번 나왔다. 5년 동안 4번 정도의 기출 문제라면 최소한 그것만 뚱벙뚱벙이더라도 잡아 놓으시면 24개를 충분히 마칠 수가 있고요. 또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 특별법이 있는데 이 네 파트에서 자기만의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최소한 민법 총칙은 10문제 중에서 8문제를 꼭 맞춰야 되겠다. 계약법은 8문제, 이렇게 뭔가 전략을 꼭 짜가지고 하셔야지 막연하게 전체를 다 해야 되겠다. 그러면 상당히 부담스럽고 피곤해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보통 포기해버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중개사는 상당히 쉬운 시험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는 부분을 정확히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 내려놓을 수 있으면 내려놓고요. 우리가 5년 동안 꼭 나오는 부분들만 정리해서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항상 몸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강 유념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설 강의 마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